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 돈 세금 없이 갖고 오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법인에서 해마다 당기 순이익을 신고한 이 이익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은 총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임원으로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주로서 하는 방법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주식을 활용하는 거죠. 배당은 내 주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받는 배당금을 말하고요. 자사주 매입은 내 주식을 법인에 양도를 하거나 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면 법인의 주식을 파는 거, 그래서 양도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소각 목적의 자사주도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소각 목적의 자사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그 이유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금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 나와도 세금이 다르다면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10억이라는 돈이 법인에서 개인한테, 임원이나 주주한테 가요. 그럴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원이나 또 우리 직원들은 급여나 상여를 받죠. 그래서 급여나 상여는 최고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10억을 받았는데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5억 9,300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께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반은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자, 임원은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은 세율이 20% 정도고요. 똑같이 법인에서 10억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7억 9,900, 한 8억 정도.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긴 대표님들은 이 금액보다 더 낮습니다. 다음은 주식을 활용하는 건데, 일단 배당을 받을 경우에 10억이라는 배당을 내가 받는다면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6억 5,200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종합소득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인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이 있고요. 또 주주가 할 수 있는 게 자기주식, 법인의 내 주식을 법인에게 파는 거죠. 자기주식이라는 건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이에요. 이 경우는 7억 8,300, 세율은 22%인데 지금 양도 공제해서 반영을 했고요. 자, 다음은 자기주식 소각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요건을 맞춘다면 10억이라는 자금을 내가 개인화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6,790만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특허나 산업재산권. 특허나 산업재산권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 그 특허를 법인에 매각을 할 때, 특허는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이건 또 특허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특허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개인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산업재산권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재산권으로 한 10개 넘는 회사들을 특허를 도와드렸는데 문제가 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를 개인화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자기주식입니다. 자, 자기주식,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10년 이내에 부부간 증여가 없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12억까지는 개인화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와 이익 소각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스텝업 자사주를 실행할 때, 자, 즉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실행할 때 세금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쪽이 아니라 한쪽 기준입니다. 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을 할 때 6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억을 소각을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 6억입니다. 나는 세금을 하나도 내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까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때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7억을 했어요. 7억을 했더니 세금은 970만원. 법인에서는 7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나는 세금 970만원 내고 6억 9,03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8억, 10억. 많이 하시는 10억 같은 경우도 6,790만원 정도 세금을 내면 10억을 개인화할 수 있죠. 앞전에 보신 것처럼 일반 소득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더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제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좀 다루는 이유는 그동안 최근 몇 년간 많이 활용이 됐고 또 소각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증여 후 양도기 때문에 증여 후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근데 이런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역시 비상장 주식도 그쪽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절세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주의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부부 외에도 또 자녀한테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가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가 주식을 소각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만 2,900만원 정도 내고 소각할 땐 세금이 없으니까 3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낮은 세율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의 자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승계 시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분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이런 자사주,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기업이죠. 네, 삼성 같은 곳에서도 이런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데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또 확인을 안 하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이유가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것이. 그래서 2012년부터 비상장 회사도 자사주가 허용이 됐으므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자기 주식의 절차입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때 증여 후 자사주를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사주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주식 평가입니다. 주식 평가가 정확하게 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주 절차인데, 자사주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법무 영역입니다. 평가는 세무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평가는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 자사주 절차는 법무팀에서 법무사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가끔 대표님들이 저한테 자사주 상담 받으시면서 이런 거를 우리 세무사는 왜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세무사님은 기장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회사 기장을. 그리고 이렇게 절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컨설팅을 받으셔야지, 이런 것까지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님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무리죠. 이런 법무적인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자사주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증여 후에 이익 소각을 하면 그러면 세금은 어떤 세금을 내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증여 후 소각의 경우는 일단은 자사주든 소각이든 행위는 똑같습니다. 개인 주주가 법인에 내 주식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게 바로 자사주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 자사주는 양도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죠. 그리고 주식을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 목적은 양도가 아니에요. 소각 목적은. 따라서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소각은 일반 자사주도 소각을 하면 배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으므로 당연히 배당이죠. 배당소득세,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내가 증여 후 바로 소각을 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가끔 저희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면 기장 세무사님께서 이거 의제배당인데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의제배당이 맞습니다. 단지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감자나 소각이나 똑같습니다. 취득가액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이 있으시고 이제 사모님이 있으신데, 원래 대표님도 1000주가 있었고 사모님은 500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500주를 사모님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고 이제 500주를 소각을 했어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한테 증여받을 때 이 500주는 한 주당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주당 10만원.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는 한 주당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법인에다가 500주를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어요. 500주를. 그러면 이 500주는 만원짜리일까요? 10만원짜리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취득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 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 소각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이다.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 주식의 가입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입증이 안 되면 평균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500주면은 이 1만원하고 10만원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그러면은 1만원하고 10만원이면 11만원에도 55,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55,000원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은 내가 10만 원에 한 거고, 그러면 이 45,000원에 대해서 지금 주식수가 500주니까 이 500주에 대한 게 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부부간에 이미 주식이 있는데 증여받아서 이렇게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평균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한다면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대요. 그래서 부부간에 주식이 있는 경우에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경우는 반드시 이 주식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내 건지 받은 건지, 이런 부분은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